야구는 풀스윙. 아까 우리 하진 기자님은 오랜만에 하시다 보니까 야구를 하니까 뭐. 아, 저도 딱 그 생각을 한 게, 방망이가 없어졌다. 사실 방망이 있는데 네. 제가 귀찮아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방망이를 꼭 가져와서, 사실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또 귀찮다고 한 거. 죄송하고요. 자, 지난 기나긴 세월 동안 얼굴을 못 뵌 우리 혜진 기자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야구는 풀스윙 공식 똑순이. 네, 혜진 기자님 자리해 주셨고요.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저도 열심히. 네, 근데 사실 올해는 WBC도 있어가지고 그냥 뭐 겨울에도 계속 야구와 맞아요. 함께 했던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자, 작년 한국 시리즈 끝나고 하니까는 이제 뭐 FA 막 왔다 갔다 그쵸. 하고, 그러다 WBC 뭐 연습 경기 하다가 WBC 하고, 근데 이걸 7대1을 맞춘다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시범 경기 시작하고 이제 바로.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스프링 캠프도 다녀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도쿄도 제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올해는 정말 야구와 1년 내내 꽉 채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입니다. 자, 이번 개막 2연전에 이제 그 삼성 롯데 경기를 다녀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올 시즌은 어느 팀들을 좀 담당을 하시게 됐나요? 저희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하던 팀 그대로 하겠거니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에 또 한두 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희가 좀 두루두루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이제 혜진 기자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는 이제 삼성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네. 삼성 라이온즈가 다른 건 몰라도 일단은 LG 트윈스의 아성에 도전할 가장 강력한 팀으로 꼽혔고, 거기에다 다른 것 모르겠지만 일단 방망이 하나만큼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작년에도 무서웠는데 여기 최영호 왔다. 니는 큰일 났다 이제. 라팍 들어오기만 해. 근데 거기서 롯데한테 완전히 밟혔어요. 그쵸.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구에서 삼성이 노렸던 효과를 좀 롯데가 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일단 2연전 동안에 삼성이 기대했던 부분은 조금 많이 안 나오고, 그렇죠. 우려했던 부분이 좀 먼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매를 먼저 맞았던 개막 시리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좀 가장 좀 특이했던 부분, 기대와 좀 달랐던 부분은 이재현 1번과 김지찬 9번이었어요. 왜냐면 작년에 이제 김지찬, 김성윤의 테이블 세터, 참 이 꼬꼬마 테이블 세터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을 거야라고 기대했는데, 이건 있었지. 김영웅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뭐 위쪽으로, 그죠? 뭐 이런 정도. 왜냐면 가을에 너무 좋았으니까. 근데 이게 막상 열어봤더니, 김영웅도 저 밑에 있고, 이재현이 일본에 와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이 타선이 지금 성공했다고 보기 지금까지 좀 힘든데, 뭘 노리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의도가? 지금 10개 구단 모두 이 강한 1번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같이 이제 어떻게 했던 롯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번에 레이에스 선수를 넣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걸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선관이 좋잖아요. 네. 출루율이 괜찮은 편인데다가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발 장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고, 사실 이재현 1번이 그렇게 낯선 그림은 아닌 게 지난해에도 좀 종종 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범 경기를 통해서도 나쁘지 않은데? 네,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저는 뭐 이재현 선수의 1번 이걸 뭐 성공이다 실패다 이거를 지금 뭐 볼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고, 다만 1번 이재현 선수가 있을 때 이제 한 바퀴가 돌아간 다음에는 김지찬 선수가 9번이니까 그쵸. 김지찬 선수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1번 같은 느낌으로 그런 어떤 흐름을 삼성이 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9번이 잘 쳐줄 경우에는 작년에 LG 트윈스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밑에 뭐 박해부터 시작해 또 이제 돌아오는 느낌이니까 아이고 정신없다 했는데, 그런 효과를 좀 뭐 기대를 좀 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번 타자에 강한 타자를 넣었을 때 가장 많이 공격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유격수가 그렇죠. 1번에 하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좀 체력적 소모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두산으로 간 박찬호 선수가 본인이 1번이 좋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기는 했지만은 근데 이재현 선수가 그렇게 막 1번에 이렇게 뭔가 좀 확실하게 1번 땀이다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약간 뒤쪽에서 한 방 때려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했기 때문에 1번 이재현 선수가 조금 어색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실험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강한 2번로는 몇 년 동안 좀 회자가 됐었고 그래서 예전에 2번은 뭐 번트되고 작전 넣고 이게 아니라 2번 빵빵 때려야 돼 라고 했었는데 오타니가 1번을 치니까 그쵸. 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애가 1번 치는데 그럼 지타 치면서 1번인데 그러면 1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이 WBC를 통해 가지고 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정확한 포인트인데 진짜 최근에 WBC 같은 걸 보면은 국제 무대에서도 1, 2, 3, 4 다 엄청 강하게 맞아요. 빵빵빵빵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좀 쉴 새 없이 몰아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타선을 많이 좀 선호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타 칠 수 있는 선수가 1, 2, 3, 4번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시작부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1회에 이제 딱 그 확 기선제압을 예. 뭐 1번 나가서 뭐 번트 대가 2루 보내놓고 3, 4번이 쳐가지고 한 점 들어오고 끝. 이걸로는 이제 만족할 수 없다. 모두가. 이런 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랬지만은 이 실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중간에 박지만 감독의 의중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최강의 망망이 팀이라고 뭐 지목을 받았던 이 삼성 라이온즈가 이게 뭐 2연전 동안 팀 타율 1할 때 팀 평균 득점 1.5점. 다른 그렇죠. 말로 한다면은 롯데자이언츠의 피안타율이 1할 때 그리고 ERA가 1.5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잘루말루가 이거 진짜 이거 뭐 올해는 우리가 뭐 한번 가나라고 그 정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오셨던 삼성 팬분들은 좀 힘들었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팀 타율 자체도 좀 낮기는 했습니다. 네네. 이제 1할 때 후반이어가지고 그 2연전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찾아보니까 9위 정도였더라고요. 네. 두산 다음은 조금 높았는데 다만 이제 볼넷 개수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출루를 했다라는 그쵸. 의미인데 가장 중요한 득점권에서 굉장히 좀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얘기는 이제 공격 어떤 흐름이 좀 원활하지 않았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개막 2연전에 웨인 원투펀치를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강한 투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에서 계속 필승조를 내보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긴 했는데 삼성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정말 쫄깃쫄깃하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뒤집었다라고 하면은 2차전도 알 수 없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물론 뭐 스포츠에 만약은 없지만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그 딱 한 끝에서 조금 삼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개막 2연전 동안에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현상이 있었던 팀이 바로 삼성과 LG였습니다. 아, 그쵸. 되나? 안 되네? 되나? 안 되네? 뭐지? 뭐 나가기는 엄청 나갔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서 결국에 좀 그 홈팬분들께 실망감을 좀 안겨드렸고 또 LG와 삼성이 워낙에 올 시즌에 양강일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많았기 때문에 더 그 실망감은 좀 컸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삼성 라이온즈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맥없이 무너졌느냐 하면은 사실 선발 투수들은 뭔가 뭐 좀 기대했던 정도는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후라도랑 이제 최원태 선수가 그쵸. 나갔는데요. 두 선수 모두 6이닝을 버텨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신의 역할 충분히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득점 지원이 좀 적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두 선수 모두 어떻게 보면은 상대의 어떤 홈런을 조금 못 막은 점이 조금 그렇지.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후라도는 우리가 이제 후라도가 후라도 했다. 그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이닝에 첫 1회 3점을 주네? 그럼 6회까지 갑니다. 그대로. 그죠? 뭐 이런 항상 후라도는 언제나 후라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당연히 됐는데 최원태 선수는 이 정반대의 선수죠. 좋을 때와 나쁠 때. 그쵸. 드신 날과 드시지 않은 날의 차이가 너무나 큰 선수인데 사실 최원태가 그날은 그 2차전에 유일한 이제 퀄리티 스타트를 한 투수였기 때문에 최원태는 할 거 다 했다. 돈값 다 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격에서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잘로 말로로 끝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맥이 좀 빠지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개막전에는요 선수들이 굉장히 좀 베테랑이라고 할지언정 조금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특히 방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들이 조금 있을 수 네네.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삼성 그 타선 같은 경우는 뭐 감 자체가 나쁘다 이렇다기보다는 좀 타이밍이 조금씩 안 맞거나
아니면 조금은 급해 보이고 사실 김영웅 선수가 사실 2연전 동안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맞아요. 보였는데 좀 생각이 많은 듯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망이를 과감하게 내야 될 때는 네. 조금 못 내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박진만 감독이 이제 1차전을 끝나고 바로 면담을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박진만 감독이 딱 포인트를 딱 짚어줬을 때 전체적으로 팀이 확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삼성 팬분들이 좀 기대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삼성은 이 선발이 강력하게 좀 버텨주면서 타선이 확 폭발력 그렇죠, 있게 그렇죠. 더해줬을 때 승리로 가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개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네네. 일단 연결이 안 됐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또 삼성 라이온즈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가 불펜입니다. 아, 그렇죠. 불펜인데 그 많은 팀들이 사실 아시아 쿼터 선수를 어떻게 보면은 선발의 한 축으로서 모선발로 쓰고 싶기도 하고 또 롱릴리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이렇게 전천후로 좀 쓰고 싶기도 한데 이제 우리 이 미야지 선수 이 선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물음표가 좀 안 지워지고 있네요. 그쵸. 근데 물음표가 정말 컸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조금씩. 크기가 좀 줄었다. 아, 네, 그렇군요. 특대에서 한 중 사이즈 정도로. 네. 아.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시아 쿼터 선수가 물론 웨인급이면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그 웨인 원투펀치랑은 이제 몸값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차이 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 네네. 대신 이제 다른 이제 아시아 쿼터 선수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강하게 또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일단 미야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진 건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그럼요. 물론 뭐 일본 프로야구 1군까지 뛰진 못했지만 일단 2군에서도 최고 구속형 150대 후반, 네. 뭐 158 이렇게 나왔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네. 여기에 뭐 그 워낙 그 다양한 또 변화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믹스 매치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선수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살짝 좀 0점을 좀 못 잡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삼성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좀 딱 0점을 잡을 수 있게끔 네네. 코칭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제구 부분이 조금씩은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또 실전에 들어가면 선수들이 또 확 이제 와닿거든요. 네네. 그 때문에 또 어떤 조언을 해줬을 때 또 더 많이 와닿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비슷한 다른 사례를 봤을 때 다른 선수들도 지금 보면은 좀 초반에 뭐 스프링 캠프나 이럴 때 조금 불안했던 선수들이 조금씩 좀 나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네네. 미야지 선수도 그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돼야 될 텐데 네.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2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이거저거 재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시아 쿼터 선수들에 대한 이 평가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 선수들의 그 연봉이 이제 20만 불이 맥시멈인데 20만 불이면 지금 달러가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한 3억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3억 원, 연봉 3억짜리 선수 가면 오 이렇게 되지만 근데 또 저쪽은 그러면은 15억짜리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100만 불 받는 선수들은.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걸 기대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3억인데 아무튼 이게 조금 그래서 나중에 어떤 성적표가 다 나올지가 잠옷 궁금합니다만 그중에 또 한 명이었죠. 바로 미야지 선수 어떤 활약을 보여주게 될지 이제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아니 NPB에서 2군에서 150대 후반 던졌다며 140대 초반 던지는데 이제 이런 지금 이거 맞습니다. 제대로 사온 거 맞아? 막 이제 이런 얘기가 아직 본인의 어떤 구속도 좀 완전하게 네, 보여주지 네,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 삼성에는 베테랑 어떤 선수들이 많다라는 점인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고참 선수들이 좀 미야지 선수를 좀 데려다가 이제 맛있는 것도 조금 먹이면서 네. 막 이렇게 좀 빠르게 조금 적응할 적응할 수 수 있게. 있도록 좀 많이 도와줬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낯설 수 있잖아요. 그럼요. 아무리 이제 아시아라고 해도 좀 낯설 수 있는데 이 선수 또 좀 조용조용한 스타일이라고도 들었어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또 한 번 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우리 이렇게 고참 선수들이 베테랑이 이 팀의 간판 선수들이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뭐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면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또 사실 과거의 외인들도 이런 식으로 마음을 열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좀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좀 많다.
네. 맞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시즌은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 142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삼성 라이온즈는 진짜 최강팀, 두 팀 중에 한 팀으로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이런 팀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뭐 사실 기대가 없어지지는 않고 있고 많은 삼성 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오늘 그 최영우 선수 얘기를 좀 하면서 네, 마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구자욱 선수에 대한 그 라이온즈 팬들의 이 애증은 특히 이 봄에는 좀 널뛰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쵸. 또 WBC를 갔다 오느냐고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평소 루틴대로 훈련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물론 뭐 더 많은 경기를 뛰고 온 케이스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겠고 맞습니다. 근데 본인도 잘 알고 있거든요. 또 이게 WBC에서 얼굴을 자주 봤으면 또 모르겠는데 또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네. 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자욱 선수가 이제 봄 구자욱은 참 좀 그러네 나 이런 평가를 올해도 좀 받고 있습니다. 또 물론 이러다가 좀 더워지고 나면 미친 듯이 또 칩니다. 그러면서 그때 와 역시 구자욱이구나 해서 올스타 때 딱 바로 들어가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 선수긴 한데 어쨌든 현재까지의 모습은 조금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 야구 팬들이 일희일비를 하기 때문에 오늘 못 쳤어 그럼 특타 안 하냐 특타 집에 갔냐 지금 집에 웃음이 나오냐 이제 이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최영우의 전력 질주 진짜 다시 한번 좀 저는 야구의 본질이다. 이것이 야구의 본질이 아닌가. 그리고 이 팬들을 좀 뭐랄까 그 끌어당기는 본질적인 힘은 바로 여기 있다. 그쵸.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최영우의 전력 질주. 진짜 그냥 드라마다라고밖에 그쵸.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일단 최영우 선수가 이제 그 개막전에 첫 타석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갑자기 딱 최영우 선수의 차례가 되는데 전광판에 그 10년 전 네. 최영우 선수가 삼성 유니폼을 입고 뛰던 시절의 영상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또 상징적인 응원가죠. 그렇죠. 쇼! 이게 또 울려 그렇죠. 퍼지면서 또 이제 전광판에 이제 또 그 원곡 가수분이 파이팅을 외치고 네. 딱 나오시더니 모자를 벗고 주심에게 나 인사를 좀 네. 해도 되겠냐. 쫙 1루, 2루, 3루 왜 약간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뭔가 소름이 싹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스포츠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유는 승부만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에서 우리는 사실 어찌보면 마음은 더 뺏길 수도 있다. 그쵸. 라는 것들을 개막부터 보여줬던 최영우 선수. 네, 그런데 또 이제 안타를 치고 정말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에서 많은 더 박수가 쏟아지지 않았나 사실 생각해요. 최영우 선수는 그 웬만한 이제 코치급들보다도 연배가 더 있는 선수고 그리고 사실 기자분들이 오랫동안 기자하신 분들은 사실 선수들이 다 자기보다 어리잖아요. 그쵸. 근데 최영우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 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력 질주. 뭔가 삼성의 피를 좀 푸른 피를 더 깨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시범 경기 때도 제가 알기로는 가끔 이제 수비까지 나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보는 재미도 더 네. 주고 팬들에게도 관심을 좀 더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딱 그 정말 정규 시즌 딱 들어가자마자 묵직한 딱 존재감 보여주시면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동료들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될 만한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삼성이 이렇게 그냥 144패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그쵸. 삼성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올 시즌을 마감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삼성의 어떤 그 이 폭발력 그리고 그 대구 라이온스 파크를 그냥 들끓게 하는 그런 홈런쇼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저희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